내 아들을 돌려달라. 불과 1년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홀로 손자를 키우던 70대 할머니에게 던져진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내 인생은 끝났다며 4살 아들을 버리고 떠났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녀는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의 선택은? 한국이 이렇게 좋았다니. 독일 이민 2세 손자의 놀라운 고백과 할머니를 향한 가슴 뭉클한 선택의 순간을 담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릴 적 저의 기억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차가운 겨울 햇살 속에서 70살 김영희 할머니는 항상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아버지 김준호는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시던 성실한 분이셨죠.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항상 노력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꿈에 나타납니다. 제가 4살이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아버지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준호 씨는 즉시 사망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장례식은 차갑고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 왜 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졌어요.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어. 그녀가 남긴 짧은 메모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남은 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독일에서의 삶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어요. 결국 할머니는 저와 함께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니엘, 우리 함께 할머니 고향에 가볼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나라를 향한 불안한 첫 발걸음이었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 할머니를 믿었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작은 손으로 독일의 풍경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아빠. 저도 모르게 속삭였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따스한 봄 기운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낯선 공기와 소리들. 4살배기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은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산가들, 맑은 공기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첫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독일어와 전혀 다른 언어, 음식, 심지어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끊임없이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한옥은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곳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의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불쌍한 아이. 마을 할머니들은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저를 돌봐주며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잠결에 아빠, 엄마 라고 부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큰 고비였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였기에 마을 아이들과 소통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사랑이야. 할머니가 다니엘을 사랑한다는 뜻이지. 그 말씀이 제게는 가장 먼저 배운 가장 소중한 한국어 문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며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웠고 할머니의 정성 어린 한식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독일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곧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셨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여전히 제 어머니였고 언제든 저를 데려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유일한 변호사를 찾아가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씀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국제 친권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외국인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친권을 주장할 경우 한국 법원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때 마을 광장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음악이 저희의 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트로트 음악이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노인정에 모인 어르신들이 노래자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흥겨운 멜로디에 맞춰 몸을 흔드는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할머니의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게 뭐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트로트라고 한단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인정에서 들었던 트로트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한옥마루에 울려 퍼졌고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한 번 들은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제 모습이 신기하셨나 봅니다. 다니엘, 정말 잘 부르는구나. 할머니의 칭찬에 신이 나서 더 크게 노래했습니다. 4살배기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을 담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래를 부를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종종 들려주셨던 노래들이 생각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트로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 트로트 방송을 들려주셨고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노래는 쉽게 제 머릿속에 남았고 곧바로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그래, 정말 잘했어. 우리 다니엘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구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어린 혼혈 아이가 트로트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저를 초대해 노래를 들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었지만 할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어린아이가 트로트를 잘 부르다니.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감탄하셨습니다. 외국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 트로트는 신선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어르신들의 박수와 칭찬이 저에게는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마을 축제날 처음으로 공식적인 무대에 섰습니다. 작은 마을 광장의 임시 무대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아래에서 저를 응원하셨습니다. 다니엘아,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긴장하지 마. 무대에 올라 처음에는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노래에 푹 빠져들었고 할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 우리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불렀습니다.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과 감정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고마워요. 노래를 마치며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작은 방송국 PD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저희 지역 방송에 한번 나와주실래요? PD의 제안에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다가 제 표정을 보시고는 수락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니엘이 원한다면요. 지역방송 출연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에서 온 혼혈 소년이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이별, 그리고 할머니와의 한국 생활이라는 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4살 어린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역방송 출연 이후 제 인생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하셨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전국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직접 양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군의 이야기와 재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꼭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다니엘아, 정말 큰 TV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니?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할머니를 위해 노래하고 싶어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오디션 당일 서울의 큰 방송국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특별한 참가자였습니다. 4살의 외국인 아이가 트로트 오디션에 참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화제였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 그냥 즐기면 된단다. 다음 참가자는 독일에서 온 4살 다니엘 군입니다. MC의 소개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조명은 눈부셨습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작은 제 모습이 더욱 작아 보였겠지만 마음만은 당당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구성진 트로트 가락을 온 마음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4살 어린이의 목소리로 부르는 트로트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재능입니다. 심사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트로트의 감성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노래가 끝난 후 인터뷰 시간, MC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떤 점이 가장 좋나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살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할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제 순수한 고백에 객석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제 이야기 마이너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이탈, 그리고 할머니와의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는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트로트 신동, 독일에서 온 작은 가수라는 애칭과 함께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시켰습니다.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섭외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갑작스러운 인기에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인터뷰와 방송 출연 사이에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강이 너무 커요. 한강을 처음 보았을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종종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뉴스 채널이 제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 방송을 본 어머니 안나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머니의 귀환은 저희 삶에 또 다른 큰 변화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TV 스튜디오에서 나오던 그날 오후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독일어로 말을 건네는 목소리에 놀라셨고 저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화 상대는 어머니 안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제가 TV에 출연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대답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던 일상이 깨질까 두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고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로운 꿈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할머니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녀는 저를 보며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희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제 순진한 질문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다니엘.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나요? 1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다니엘이 TV에 나온 것을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달라. 어머니의 말은 마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그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주장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는 제 보호자였고 그녀에게 양육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행복해요. 그는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카페에서의 만남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요청했고 할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이 정말 제 엄마예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가슴이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다니엘. 그분이 내 엄마란다. 다음날 한강공원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독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아름다운 공원들, 그리고 제가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할머니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제 모습을 본 할머니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만남이 끝난 후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서 만나겠습니다. 다니엘의 양육권을 요구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슬픈 눈빛과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 사이에서 제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살이었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법정 날짜가 다가오면서 제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어딘가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제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족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란다.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이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법정 심리를 앞둔 날, 제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심리와 같은 날 일정이 잡힌 것은 우연이었지만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으셨습니다. 경연에 참가하고 싶니?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참가하고 싶어요. 방송국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결승전에 오른 다른 참가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실을 오갔습니다. 어머니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무대를 보기 위해 오셨지만 내일의 법정 심리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작은 트로트 신동 다니엘 군입니다. MC의 소개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마음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제가 특별히 할머니를 위해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저의 전부입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관객들은 감동했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독일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였지만 제 마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나의 가족입니다. 노래를 마치며 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객석에 할머니를 비추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복잡한 표정으로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의 마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 심사위원의 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할머니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잘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멋있었단다. 어머니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경연 결과 발표 시간, 저는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방송국을 가득 메웠습니다. 인터뷰 시간 MC는 물었습니다. 우승 소감이 어떤가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방송이 끝난 후 어머니는 할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내일 법정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제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이 한국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할머니와 저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